자, 오늘은 일본어 회화 두 번째 시간 고래와 난데스카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까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저번에 이제 1강을 이제 했고 오늘 이제 2강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씩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 강의니까 그걸 이제 자기 걸로 잘 만들어서 차근차근 이제 실력을 쌓아 나가면은 30강 정도 하게 되면은 최소한 초급은 이제 떼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제 중급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강까지 일단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상황 보고 뭐 일본어 신문이라든지 방송 또 이렇게 이제 뭐 소설 읽기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실제 일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표현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30강까지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부 효과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한 번씩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됐는데요. 동영상 강의를 이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강의를 동영상 강의로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더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됐어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고래와 난데스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이제 그 스즈키 선생님하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 대표성인 김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유학생인 이제 송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그 집에 방문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좀 오늘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김씨 학생이 이제 선생님 집에 방문해서 선생님 곤방와. 자, 곤방와는 이제 저녁 인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굿 이브닝이죠, 그렇죠? 아침 인사, 뭐 점심 인사, 저녁 인사 그 정도로만 좀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게 이제 아침 인사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뭐 아침에 인사나 뭐 점심 때 인사나 저녁 때 인사나 똑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하고 그 영어하고 영어처럼 이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점심 인사는 곤니치와. 이거는 이제 저번에 1과 때 했죠, 그렇죠? 곤니치와. 요거는 이제 저녁 무렵에 방문했기 때문에 곤방와라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 뭐 6시, 7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곤니치와 설명했던 것처럼 곤방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가 끝에 쓰이게 되면은 발음은 와처럼 해져요. 와처럼. 그래서 곤방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곤방와 와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처럼 우리나라 말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나라 말을 먼저 외우고 그거를 순간순간 일본어로 바꾸는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표현을 센세 곤방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먼저 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어 문장만 외우고 뭐 일본어 문장만 외우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얘네들이 무슨 뜻이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그런 격이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센세이 본방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센세이가 선생님이지 점심인사, 저녁인사는 본방하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은 어느 순간에 일본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화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말 딱 생각하면 바로 단어가 떠올라요. 일본어 단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즈키 선생님이 김상. 자, 선생님의 한테는 센세이 상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이 말 자체가 존칭어이기 때문에 상을 굳이 안 붙입니다. 근데 이름 성에는 이제 다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에만 이제 김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씨가 많잖아요. 이씨도 많고 박씨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본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는 김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김길동이라고 할까요? 홍길동 대신에 김길동. 길동상 이렇게 합니다. 이름에다가 상을 붙여요. 원래는 성에다가 붙이거든요. 성에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이 너무 똑같잖아요. 김씨가 너무 많잖아요. 이씨 너무 많고 박씨 너무 많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막 많지가 않아요. 다 성이 제각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같은 성씨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족보라는 개념이 삼국시대 이때부터 계속 면면이 내려왔던 거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을 갖게 된 게 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뭐 개똥이 뭐 소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는 이름을 막 그냥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뭐 지배계층이야 당연히 옛날부터 그 성이 있고 이름이 있었지만은, 진짜 그 지배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소수예요. 극소수. 0.12%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역사가 전체 역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원래는 이제 성에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스즈키상 이런 식으로 이름에다가 붙이지 않고 성에다가 붙입니다. 뭐 야마다상, 뭐 나카무라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에다가 붙이는데, 우리는 성이 이름절이잖아요. 이름절. 그렇죠? 이름절이니까 김상 부르기는 좋은데 김상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름에다가 부릅니다. 우리 그 일본 선생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친구들이나 뭐 제자들을 부를 때는 김상이라고 하지 않고 길동상, 그 다음에 또 다른 김씨가 오면 이름을 또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성에다가 상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송상. 얘 이제 중국 학생이라고 했죠. 그죠? 곤방화. 저녁 때 인사니까 이제 곤방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길동이 학생하고 송씨 학생이 지금 이제 선생님 집에 방문해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김상, 송상, 아, 길동아. 얘는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네요. 얘는 송지연이라고 할게요. 송지연. 길동아, 길동아, 지연아, 안녕, 잘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말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김상, 송상, 곤방와 뭐 이런 식으로. 도우조 고치라에 도우조. 자, 도우조가 이제 영어의 플리즈하고 같은 말이에요. 플리즈. 그래서 뭔가 이제 이렇게 고치라에 이쪽으로 고치라 이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해죠 해. 근데 이제 요 와처럼 문장 끝에 쓰이게 되면은 에로 바뀌어요. 에로. 그래서 고치라 해가 아니고 고치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고를 때마다 이제 좀 체크해서 이제 하면 되고, 도저 고치라 하면은 이쪽으로 거실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고치라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이, 그, 저, 어느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것이 되잖아요.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그러면 고래가 되죠, 고래. 여기는 소래, 아래, 도래. 이러면 이제 앞글자만 따가지고 고소아도 용법이라고 합니다. 고소아도 용법.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거를 얘기할 때 이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상대적인 거예요. 나하고 말 듣는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대방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소래. 아래는 나하고 말 듣고 있는 상대방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다른 쪽에 있는 건 저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이거, 상대방 쪽에 가까운 것은 그거, 그리고 나하고 상대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저거, 그리고 물어보는 것은 어느 것, 그렇죠? 도래.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그저 어느 요거는 그냥 요거예요. 고노, 소노, 아노, 도노, 고소아도, 고노, 이, 소노, 그, 저, 아노, 어느, 도래, 도노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곳, 그곳, 저곳, 어느 곳. 곳을 붙여놨죠. 저 곳. 요거는 이제 곳고라고 합니다. 곳고, 속고, 속고, 도고. 그래서 곳고, 속고, 속고, 도고. 곳고, 속고, 속고, 도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어는 트레이닝이지. 얘는 곳고고, 속고고, 속고고, 도고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냥 일률적으로 곳고, 속고, 속고, 도고 한꺼번에 외워버리는 겁니다. 단어처럼. 그래서 이거저 어느 고노, 소노, 아노, 도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것은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고래, 소래, 아래, 도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찌라가 나왔죠, 찌라. 이건 이제 쪽이라고 해요, 쪽. 쪽, 이쪽, 그쪽, 저쪽, 어느 쪽. 그래서 고찌라, 소찌라, 찌라를 붙입니다, 찌라. 저쪽, 찌라, 도찌라. 그래서 고찌라, 소찌라, 아찌라, 도찌라. 고찌라, 소찌라, 아찌라, 도찌라.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나오면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 갖고 이제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먼저 외우고, 자, 이게 시가 말하면 도저가 자죠, 자.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도저, 고치라해. 도저, 고치라해. 그리고 이제 이 회화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액션도 같이 취해야 되겠죠, 액션. 그죠? 상대방이 딱 왔는데 말만 하면 안 되죠. 그죠? 행동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오세요. 도저, 고치라해.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매치시키면서 외워두면은 이 음성하고 우리 몸의 움직임하고 같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제 회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표정까지 놀라면 놀란 대로, 화나면 화나는 대로, 또 웃을 땐 웃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같이 최대한으로 이제 매치시켜가면서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그 길동이 학생이 고래 도저. 자,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대화 시제이시마스. 자,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대화는 이제 그러면이에요. 그럼 시제이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시제레이 실례. 이거 이제 한자로 치면 이제 요거거든요. 실례. 실례죠, 실례. 그렇죠? 시제레이시마스. 실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거실에 이제 가서 고래 도저. 자, 고래 이거 뭔가 이제 선물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푸짐하고 뭐 큰 거 이런 거보다도 작은 거, 어떤 작은 선물, 최소한의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좀 어디 놀러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주 조그만한 거 갖고 오고 그러면은 조금 뭐라고 말할까, 좀 욕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본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너무 막 푸짐하게 갖고 오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줬으니 나도 이렇게 또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선물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오히려 반대로 너무 이제 막 조그만한 거 갖고 오면은 아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고래 도저와 아까 말한 대로 프리지어 같은 말에서 선물을 내밀면서 고래 도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도저는 굳이 해석을 하지 말고요. 어떤 그 행동하고 플리즈 개념으로 매치시키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도저 이런 식으로 도저를 좀 많이 붙여주면 좋죠. 도저. 그때 선생님이 도모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thank you very much, very much, very much, very much.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이제 thank you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이제 사실 이 데스나 마스나 하면은 입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막 이게 존칭 비슷한 말로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아, 도모 아리가또 이런 식 여기까지만 하죠. 고자이마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고맙습니다가 되는 거고, 아, 도모 아리가또 하면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은 아, 고마워 뭐 이런 느낌의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회화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겸손한 표현 위주로 이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했더니 우리 길동이가 센세, 뭐라고 난데스까? 선생님, 이것은 그래, 이것은 난데스까? 자, 그랬더니 스즈키 선생님이 소래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길동이하고 그 선생님하고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길동이가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쪽이 가까운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길동이한테 가까이 있고 선생님한테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되는 거죠, 소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인 그런 이제 감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이러면은 아 이거 선생님도 그거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 이거 소래가 아니고 고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꼭 고래라고 물어보면은 소래라고 대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적인 느낌에 가까이 있으면 다 고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래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멀리 있는 것 같다. 조금 아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이 이그저 그 요법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감각도 결국에는 이제 그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어가 한국어 사투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외국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고 또 얘네들이 그 발음을 들어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자 부분에서 많죠. 한자 읽는 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게 센세이도 마찬가지야. 선생이잖아, 선생. 선생을 센세라고 하는 거야. 센세. 선생. 선을 센. 선, 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보세요. 아이, 우, 에, 오. 아이, 우, 에, 오. 모음이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게 먼저 선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선, 그렇죠? 선을 발음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게 센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선을, 센을. 자,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언어를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인데요. 이 사투리라는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그리고 뭐 함경도, 평안도, 뭐 황해도, 뭐 강원도 사투리, 그렇죠? 뭐 경기도 사투리, 각 지역마다 이 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우리 그 조선 쪽 거주하는 그 땅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도, 그렇죠? 그쪽으로 하면 또 북한 말하고 조금 더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그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여진족이죠, 만주족. 거기하고 말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마다 말이 점점 달라지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 지역에 가서 그 말을 또 듣다 보면은 거기에 또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모음이 5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우리보다 더 못하는 이유가 이 모음이 5가지밖에 안 돼서 이 구강 구조가 영어를 하려면은 모르는 쉽게 말하면 뭐 발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뭐 태권도나 뭐 어떤 뭐 무용이나 뭐 이런 거 하려면 다리를 찢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고통. 우리 구강 구조가 계속 아이우에오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발음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발음을 하려면은 이 구강 구조를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다리 찢기처럼 그 어떤 그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이제 영어를 좀 잘 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일본 사람들도 미국에서 바로 태어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구강 구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음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발음밖에 못하도록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발음 안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다른 발음들은 아예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느냐 거기에 동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가 이렇게 발전해온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언어가 이렇게 자꾸 지역에 갈 때마다 바뀌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아이우에오까지밖에 못하게 됐는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발음을 하도록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우리 보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 지리적으로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경상도 말을 쓰고 이쪽은 전라도 말을 쓴단 말이에요. 말도 되게 달라요. 또 경상도 내에서도 저 북쪽에 또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말이 남쪽에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또 말이 다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지역마다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너무 이제 농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갖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소레와 마네키 네코 데스. 마네키 네코. 마네키 네코. 자, 우리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이제 고양이죠, 고양이. 개보다도 이제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복을 부르는 뭐 두꺼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역할을 이 고양이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네키 네코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은 이 불을 초자를 써요. 불을 초자 마네쿠. 그래서 여기 이제 꾸가 끼가 되면서 명사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네쿠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을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고양이 묘자를 써가지고 네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한자를 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하고 이제 한자를 같이 병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교재 자체도 이렇게 이제 한자를 많이 안 쓰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마네키 네코 히라가나라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어를 조금 더 잘하려면은 어쨌든 한자는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래가 마네키 네코ですか? 했더니
우리 길동이가 이거 우리나라 말로 똑같죠. 그렇죠? 이것이 마네키 네코 데스까? 마네키 네코인가요? 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장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선생님 이것은 뭐예요? 센세이 고래와 난 데스까? 그것은 마네키 네코입니다. 소래와 마네키 네코 데스. 그랬더니 이것이 마네키 네코입니까? 고래가 마네키 네코 데스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보다는 일단 어순이 같으니까 훨씬 이제 공부하기는 수월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문장을 먼저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장을 보면서 바로 이제 영어로 쭉쭉쭉쭉, 일본어로 쭉쭉쭉쭉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것은 가족 사진입니까? 자, 가족부도 우리나라 말로 똑같잖아요. 가족, 그죠? 가족부. 얘네는 가족부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래와 저것은 가족 사진입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를 많이 붙여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뭐의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명사, 가족이라는 명사하고 사진, 샤싱이라는 그 명사하고 그 사이에 항상 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굳이 가족의 사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은 사실 이 을을 많이 뺍니다. 그래서 가족 사진이라 그러지 가족의 사진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를 많이 붙여요. 왜 그런가 하면은 노가 발음상으로는 좀 뭐라고 말할까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그 간격을 메워주면서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부 샤싱 데스까? 가족부 샤싱 데스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족부노 샤싱 데스까? 가족부노 샤싱 데스까? 이런 식으로 노를 집어넣으면 뭡니까? 가족하고 샤싱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스즈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하면은 우리말로 예나 네 해당하는 말이고요. 이거는 이제 가벼운 그런 말이죠. 아래와 가족분의 샤싱 데스. 저것은 가족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송지현 학생이 뭐라 그래요? 꼬치라가 스즈키 센세이 데스까? 꼬치라 이쪽이라고 했죠? 이쪽이 스즈키 선생님입니까? 했더니 스즈키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됐어. 그렇습니다. 수고됐어요. 그렇습니다. 고래가 와타시데. 자, 여기가 이것이 와타시 데스. 근데 이제 말을 계속 연결하려다 보니까 데스에 스가 빠지면서 와타시데까지만 하면은 이것이 저예요. 이것이 저고 고래가 찌찌. 이것이 찌찌 아버지. 고래가 마하데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고래가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여기가 얘가 이것이 여기가 뭐 이런 뉘앙스 꼭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와타시데 저고 고래가 찌찌 여기가 아버지 고래가 여기가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빠 이것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물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좀 더 이제 겸손한 표현으로 말하면 고노히토 좀 이제 고노카타 이런 식으로 이제 카타로 쓰기도 하고 히토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은 낮춰서 부르고 남의 가족은 상을 붙여줍니다. 그게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저고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분이 우리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보다도 우리보다 연장자면은 존칭을 써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을 얘기할 때는 낮춰서 얘기하고 남의 가족을 얘기할 때는 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아버지가 있죠. 자, 남에게. 자, 우리. 다른 사람. 우리 가족. 자, 우리 가족일 때는 찌찌라고 하죠. 찌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을 말하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족일 때는 오토우상, 오토우상이라고 합니다. 오토우상. 그다음에 어머니, 하하, 오카상, 오카상. 그다음에 형이 있죠, 형, 그렇죠? 형. 아니, 오니상, 그렇죠? 형은 이제 한자로 따지면 이제 요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 문자 쓰고, 어머니는 어머니 문자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언니라든지 뭐 누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누나고 여자 입장에서는 언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내, 아내, 오네상. 이거는 이제 자매할 때 그 자자예요. 자매할 때. 그 다음에 동생. 동생은 아우제자를 써가지고 오또오또, 오또오또, 또 오또오또상, 오또오또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또우또, 오또우또, 오또우또 이렇게 하면 오또오또상, 오또오상, 오또오또상, 오또오상. 오또오상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오또오또상, 오또오또상. 그 다음에 여동생. 여동생은 이모토라고 합니다. 이모토. 이건 이제 자매할 때 매자예요. 자매할 때 매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모토상, 오또오또상, 이모토상 이런 식으로 이제 오또오또, 오또오또, 이모오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제 아저씨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소부라고 합니다. 소부. 그래서 한자로 따지면은 조부예요. 조부. 조부. 너희 조부님 어디 계시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이제 할아버지. 요즘에 조부님이라고 잘 안 하죠, 그렇죠? 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 할 때는 오지상. 오지상. 그다음에 이제 조모. 할머니죠, 할머니. 할머니는 소보라고 합니다. 소보. 쉽게 말해 이 조모를 읽을 때 소보로 조모를 소보라고 읽은 거예요. 소보. 이건 조부를 소부라고 읽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바상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라고 요즘 많이 하죠, 그렇죠? 아저씨. 아저씨는 오지. 이거는 오지상. 아주머니는 오바. 오바상. 오지상, 오바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외우세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는 게 사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좀 곁들여서 더 하다 보면 이제 내용이 많아지니까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하나씩 해야죠. 하나씩 하면서 이제 익혀놔야죠. 그래서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좀 외우기 쉽게. 이 부자가 찌찌예요, 찌찌. 그래서 자찌찌제도 하는데 찌또 그래서 디귿 계열이죠, 디귿 계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상으로 이제 한다는 거고요. 엄마는 이제 하하. 엄마는 항상 자 외우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얘 그거 하면 안 돼, 찌찌야, 찌찌. 그래서 찌찌가 된 거고. 엄마는 뭐예요? 항상 방긋방긋 웃죠. 하하하하. 얘야 뭐 빵 사줄까? 하하. 밥 해줄까? 하하. 뭐 해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는 이제 하하가 되는 거야. 하하, 그렇죠? 그래서 오가상이 되는 거고요. 오가상. 형은 아니. 야 그거 안 돼. 안 돼. 아니야. 하지 마. 형은 아무래도 이제 동생한테 좀 이렇게 아빠 대신 역할을 많이 하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니의 오니이사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니이사. 그 다음에 언니 누나는 아내. 자, 우리나라 말로 아내는 여자죠, 여자, 그렇죠? 여자니까 형보다는 언니 누나가 더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여자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안 잊어볼 것 같아요. 오네상 이것도 내니까 내로 끝나죠, 그렇죠? 내로 이제 연결이 되죠. 아니 오니상, 아내 오네상, 그렇죠? 그 다음에 동생은 오또오또상. 아빠가 이제 오또상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동생도 남자죠. 그래서 오또오또상. 근데 오또상하고 구분하려면 또를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렇죠? 또 남자야. 아빠도 남자고 동생도 또 남자야. 그래서 오또오또상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이모또. 우리 보통 이모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을 이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자죠, 여자. 여동생. 그래서 이모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여자네, 그렇죠? 그래서 또를 붙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워주시면 조금 구분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형은 아니, 아니, 안 돼. 오네 이상, 그렇죠? 언니 누나는 여자니까 아내가 나중에 아내가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시집을 가면 그렇죠? 아내, 오네 상, 그렇죠? 동생은 아빠도 남자고 동생도 남자고 또 남자네, 또 상, 그렇죠? 여동생은 이모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이모도 여자인데 여동생도 또 여자야. 그래서 이모 또 상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면 좀 수월하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이제 한자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조부, 소부, 오지상. 할머니는 소보, 오바상. 그래서 할아버지도 이가 붙고 할머니도 아가 더 붙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오가상 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아저씨하고 아주머니하고 조금 다른 게 할아버지는 아저씨, 아주머니, 즉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아저씨, 아주머니보다 행동이 아무래도 좀 느리죠. 느리니까 발음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지상, 오바상 이렇게. 근데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는 젊으니까 빨리빨리 말하는 거죠. 오지상, 오바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말하죠. 오지상, 오바상. 그리고 오지, 오바 요거는 똑같으니까 훨씬 더 외우기는 수월하죠. 그렇게 해서 좀 해주면은 외우기가 조금 수월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놓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 관계가 또 나와 있고요. 뭐 사촌, 당수, 뭐 우리나라 말은 이게 족보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족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저기 어떤 문의 능력에 있어서는 좀 다른 나라들을 좀 많이 압도하는 게 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길동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래와 도나타 데스까? 자, 이거는 이건 이제 이것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나타 데스까? 도나타 어느 분입니까? 도나타.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게 가타거든요, 가타. 여기 이제 히토고. 그래서 고노 히토 하면 이 사람이고 고노 가타 하면 이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도나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고노 가타, 소노 가타, 아노 가타, 도나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면은 다래죠, 다래. 누구. 다래인데 도나타가 되면은 요 가타의 개념, 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제 존칭 거죠. 그래서 어느 분입니까? 이분은 어느 분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 말이에요. 고래가. 그랬더니 슬기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고래와. 자, 여기서는 그렇죠. 고래라고 물어봤다고 해서 소리로 대답하지 않죠. 그러니까 같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 그냥 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와 오토우토 데스. 자, 오토우토 아까 얘기했죠. 남동생이라고. 또 남자네, 오토우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랬더니 우리 기똥이가 또 뭐라고 물어봐요? 고래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스즈키 선생님이 이모토 데스. 자, 이모 여자라고 했죠? 또 여자네, 여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토 데스 여동생입니다. 아, 이모토 상 데스까? 만약에 김이 거기서 맞장구를 쳐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모토 상 데스까? 기레이 데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상을 붙여줘야죠, 그렇죠? 왜냐?
스즈키 선생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남의 가족이잖아요. 남의 가족이니까 상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은 우리나라 그 문장으로 먼저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일본어로 자꾸 바꾸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극 연습하듯이 행동하고 이 말하고 매치를 시켜가면서 연극 연습하듯이 하면 훨씬 그 회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만 자꾸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사람 만나면 사람 얼굴 보면서 눈동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연습을 안 하다 보면은 행동으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를 해도 써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2강까지 강의를 마쳤는데요. 하나하나씩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나라 말을 일본어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이 생각난과 동시에 일본어가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또 3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